안녕하세요. 이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나오세요. 오늘 뭐 토요일이라서 뭐 결혼식 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여하간 그런 분들 빼고는 다 나오셔서 문제풀이를 하십시오.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문제풀이 나와서 하세요. 스터디만 주구장창 하시고 수업을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제풀이 강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론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100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풀이 강의 이론 강의 한번 듣고 그리고 이론은 평생 안 보셔도 됩니다. 이론 강의는 한 2번 정도만 들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주구장창 문제풀이 하면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문제풀이 강의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론. 문제풀이 할 때는 반드시 이론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론을 봤어. 그럼 오늘 문제를 풀었어. 근데 내일도 또 풀어야 돼. 그럼 어제 이론 봤으니까 오늘 안 봐도 돼? 이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론을 봤어. 그래서 오늘 풀었어. 그럼 내일도 문제풀이 할 거지. 내일도 또 이론을 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론을 보면서 내가 5월 말까지 7월 시험 보면 5월 말까지 2월 시험 보면 12월 말까지 이 이론을 20분에서 30분 안에 다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놔야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답 노트까지 해서 40분에 내가 한 오답 노트, 이론, 이걸 다 리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막판에 가면 7월 시험을 할게. 6월달이 되면 MB하고, 이때까지는 MB를 많이 하지만,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그 다음 6월달이 되면 5대5로 해야 돼. 그 5대5는 ME하고 MPT가 아닌 한 세트, SA 파트라고 할게요. 객관식 MB와 그 다음에 SA하고 MPT를 5대5 또는 MB를 4대6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2대8로 해야 돼. 2는 MB야. 그렇기 때문에 MB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냐면 5월 말까지 2월 시험 볼 때는 12월 말까지 7법이 다 20분에서 30분 안에 이론을 쭉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오답 노트 빼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월, 7월 맨 마지막 주 화수죠? 그러면 우리 전주 토요일 날 출발해. 토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떨어지도록 해.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죠? 너무 피곤하니까. 비행기에서 자면 안 돼. 졸면 오케이. 그러고 나서 돌아다녀. 시험장이 어딘지, 뭐 밥 먹은 데는 어딘지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2알 먹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뭘 공부해? ME랑 MPT만 공부해. 그렇죠? MPT는 내가 이때까지 정리해 놓은 거 볼 것이고, ME는 내가 외웠던 거 계속 리바이벌 해야 돼. 리마인드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시험 봅니다, 화요일날. 화요일날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호텔에 오고 저녁 먹고, 샤워하고 딱 공부하려고 앉으면 6시 반에서 7시야. 12시 전까지 7법하고 오답 노트를 다 리뷰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못 봅니다. 따라서 그러면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 7법하고 오답 노트를 다 보려면 어떻게 돼? 40분 정도의 러닝타임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5월 말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비하교 과정을 하잖아요. 비하교 과정. 그럼 여름학기까지 해. 그러면 여름학기 법학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여름학기 17학점, 겨울학기 9학점이잖아. 그럼 겨울학기가 다 끝나기 전까지 이런 과정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학사 입는다는 가설하에 그 다음에 이제 7월 시험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7월 시험 볼 때 자기가 정리한 걸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비하교 과정을 해서 아직 뭐 내가 내년 7월인데 아직 멀었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비하교 과정은
단시일 내게 해서 내가 작용 효과를 갖춰서 빨리 시험을 붙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비하기 과정 하시는 분들이 비하기 과정에 집중하시면 그건 안 되는 소리예요. 비하기 과정 하시는 분들은 바시험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비하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그냥 엘리지빌리티만 갖는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분은 학원 수업은 잘 안 하시고 비하기 과정에 너무 열중을 하셔. 그러고 나서 여름과 겨울 사이 정말 중요한 3달은 또 놀아. 아, 나 열심히 했잖아, 비하기 과정. 그쵸? 그 다음에 또 겨울방학 때 비하기 과정 1달 반 또 열심히 해, 그거는 막. 왜? 그건 돈 많이 내놨거든. 그쵸?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정 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왜 이렇게 하냐? 문제풀이를 할 때 반드시 왜 이론을 이렇게 계속 보시냐? 그러면서 단권화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오케이? 그래서 단권화도 우리가 이제 책에 나오면 해드리지만 저는 체크리스트가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그 체크리스트 파일도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아예 오답 노트를 직접 만들어도 돼. 거기 목차가 다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권으로 아예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론을 읽지? 요거 계속 잔소리 하는데 오늘 마지막 잔소리야. 이론했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문프 이렇게 어떻게 18시간 18문제 30분 34문제 1시간 50문제 1시간 반 100문제 2시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우리가요 오전에 100문제 그 다음에 오후에 100문제 풀거든요. 그런데 이 100문제를요 계속 텐션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답안 작성은 34문제 1시간에 풀고, 이거 1시간에 풀면 안 돼. 55분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OMR 카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MR 카드 작성하는데 2, 3분 정도 걸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34문제를 1시간에 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55분 정도에 푸셔야 돼요. 왜?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작성하고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OMR 카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호흡 한번 다시 쉬고 그 다음에 또 34문제를 1시간에 하는 거예요. 제가 4번 시험 봤잖아요. 저도 1번부터 100번까지 쭉 풀고 내 답안 작성해 봤어. 어우, 안 돼. 나이도 나이지만 그렇게 3시간 동안 풀리 포커스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정신 상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시차 적응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34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34문제 풀고 답 체크하면 68문제잖아. 그치? 여기서 90번까지 풀고 답 체크해. 이해되시죠? 34문제 안 해도 돼, 이제는. 9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91번부터 100번까지는 어떻게 돼? 하나 풀고 답 체크하고, 하나 풀고 답 체크하고, 하나 풀고 답 체크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잘 받습니다. 왜 하나 풀고 답 체크하고, 하나 풀고 답 체크하고 할게? 시간 없으면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봐? 이렇게 안 하면 시간 별로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시간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읽히지가 않아요, 눈에. 당황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기까지 딱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남았어. 한 10분 정도 남았어. 뭐 된 거죠, 그죠? 최소한 20분 정도 남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뭐 한 문제당 1분 40초니까, 그쵸? 20초 정도 남으면 한 문제씩 할 수 있어. 근데 10분 남았어. 당황하지 마. 그러면 여하간 6문제는 풀 수 있잖아. 최대 6에서 7. 그냥 풀어. 3문제는 어떻게 해? 찍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물론 찍으면 안 돼. 그래서 MB는 어느 정도가 합격 문제냐? 솔직히 시험 보고 오신 사람도 있겠지만 한 30% 정도가 확실하게 이거 아는 문제야. 오케이. 나 이거 맞은 것 같대. 라는 거야. 그 문제 중에서도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70%는 거의 아사모사해. 이게 진짜 맞은 건가? 안 맞은 건가?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고 그래도 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찍으면 그게 답일 확률이 7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멘붕이 오냐면 내가 괜히 막 바브리, 카플란, 테미스, SNT 이거 내가 왜 푼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쵸? 결국은 기출문제로 하시는 게 제일 내가 익숙한 문제로 시험장에 익숙한 문제를 받아들여서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시간 제고 풀어야 돼. 아, 나 아직 룰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시간 되지 말고 그냥 한번 꼼꼼히 풀어보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왜냐면 바시험은 뭐라? 타임 매니지먼트와 리딩이 전부 다입니다. 이해됐죠? 캘리포니아는 제외. 캘리포니아는 어플리케이션 조금 쓸 줄 알아야 돼. 하지만 UB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험, 우리가 뉴욕, DC, 일리노이 이런 데는 무조건 미네소타, 메릴랜드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30분이에요. 에세이가. 따라서 무조건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룰만 외우면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았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았다. 그럼 합격권이야. 이해되시죠? 그래도 합격권이다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런 반드시 한다. 그 다음에 답 맞춰. 그렇죠? 답을 맞춰.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거 아는 문제야. 그럼 동그라미. 문제 풀 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사모사한데? 세모. 나 이거 완전 몰라. 요렇게 자신에 맞게 표시를 해놔야 돼, 반드시.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을 맞췄는데, 내가 완전 아는 것이 완전 맞았어. 이건 평생 보지 마. 이거 평생 안 봐도 돼요. 왜? 내가 처음 이론 강의를 보고 처음 문제를 푸는데 내가 진짜 아는데 내가 진짜 맞았어. 이거는 이미 리즈닝이 거기까지 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평생 쳐다도 안 봐도 돼. 어차피 맞을 문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맞았어. 그러나 이거는 2번 이상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맞더라도.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오답 노트를 잘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호사님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지금 가지고 주신 기출문제 2,000개만 풀면 좋아요? 여러분 2,000개뿐이 그냥 풀 시간이 없어. 풀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시험은 2,000개 정도만 풀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바블이든 카플란이든 테미스든 유월드든 1,600개에서 2,100개 안쪽으로만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브리, 카플란, 테미스 이거는 기출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바브리든 카플란이든 테미스든 제가 2006년부터 바브리 봤잖아요. 바브리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2015년 2월 시험부터 CB 프로시저가 MB 과목으로 들어온 그 CB 프로시저 문제 이외에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 정도의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13권을 줬습니다. 지금 9권 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난 바브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 망해야 되고. 왜? 달라진 게 없으니까. 옛날 문제 계속 그대로 쓰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어차피 시험 보는 사람들은 80, 90%다 붙어 나가니까. 레딧에서 막 욕하죠. 어쩌고저쩌고, 바브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우리 옛날, 너무 연식이 많아? 우리, 일단은, 수학의 정서, 성문 종합용어는 일단은 사잖아요. 사고, 맨투맨하고, 뭐, 다른 문제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불안하니까. 일단 바브리를 하고, 떨어지면 다시 다른 서플리먼트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000문제 정도만 풀면 된다. 그러면, 더 풀고 싶어요. 그때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봐. 그런데, 더 풀고 싶어요 할 때는 이미 바시험에 한 2달 정도 앞에 두고 그럴 거야. 그 2달 정도 앞에. 그러니까 7월 시험을 보면 6, 7월 달에는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5월 달, 그러니까 6월 전에 풀어야 돼. 왜? 이때까지 6월 전에는 내가 좀 틀리고 한 40% 나와도 아예 좀 다시 하지 라는 마음이 생겨. 근데 6월 달에 내가 만약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가 한 40점 나오고 45점 나오잖아? 멘붕. 그래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충분하다. 답 맞췄죠? 답 맞췄지? 그럼 답 맞힌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 동영상 강의 봐야 돼요. 동영상 강의 시청. 모든 문제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우리가 다 지금 올려놨어, 이미. 그죠? 다 올려놨어요. 따라서, 변호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 강의 못 보겠는데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론 보고, 문제 풀고, 시간적으로 문제 보고, 답 맞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해설을 봐. 그쵸?
처음 하는데 이론 보고 문제풀이 보고 답 맞힌 다음에 해설을 보면요. 이거 잘 이해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해 안 가는 해설을 보면서 꿋꿋이 해석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동영상 강의에서 이미 다 그 이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 문제 하나 나온다고 이 문제만 네글리전스만 설명해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도 같이 있으면,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도 같이 있으면, 바이캐스 라이빌리티도 같이 있으면 내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 이 설명은 이미 이 해설에서 설명하는 걸 플러스 알파로 설명해 놓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보고 해설을 보면 해설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설을 보면서 100문제, 각 과목 다 100문제 정도 또는 내가 OP를 먼저 시작했어. 그럼 OP라도 어떻게 하면 해설을 보면서 이게 배러리 중에 이게 오펜시브구나 라고 할 때 해설을 보고 오답 정리하면서 다시 이론서를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배러리. 그래 오펜시브. 그러면 어떻게 돼? OP1이죠. 그럼 옆에다가 OPE 1-1. OP가 4개 있잖아. 이그잼이 4개 중에 이그잼 1에 1번 문제가 배러리 오펜시브구나 라고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러니까 주석 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주석이 달린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2000문제 다 이렇게 하면 베스트. 시간이 남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내년 7월에 봐. 내가 만약에 비학교과정하고 법학사도 너 따야 되고 그러면 내후년 2월에 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내후년 7월에 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도 정말 좋았어. 근데 내가 이건 돌아가서 또 찾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각 과목 다 100문제씩 있는 노란 책하고 빨간 책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주석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다 이렇게 주석 달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는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론 보고, 시간 제고 문제 푸고, 답 보고, 거기에 맞는 동영상 강의 보고, 그 다음에 해설 보면서 이론에 주석 달고, 나오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한번 우리 동영상, 이론 강의를 한번 봤지? 우리 복습할 때 또 한번 봤지? 문제 풀 때 또 한번 읽었지? 벌써 3회독이야. 그쵸? 그 동영상 강의 보지? 해설 보면서 다시 그쪽 파트 보지? 그럼 이거 4회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회독수를 늘리면서 내 머리에 이론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풀이 강의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로 이론을 정리하시려고 그래야지, 이론을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제가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오늘 설명한 것도 잘라가지고, 카페에 동영상으로 올려놓을게.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어떤 방법. 그러면, 내가 공부 안 될 때마다 한번 들어. 문제풀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로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